자, 우리 여기 이번 단원에 새로운 개념이 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개념 몇 가지를 보자면, 전력, 수송, 변압기, 손실 전력,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전력이 뭘까? 맞아. 이게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전기라는 뜻이고, 이건 힘력자겠지. 전기의 힘.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얘는 사실 힘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그래요. 혹시 너네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전력이라는 글자 본 적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전자제품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 스티커에 뭐라 써 있냐면, 전격 전압. 해서 뭐, 우리는 220V를 쓰니까 220V.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저기 맨 뒤에 저기 있잖아. 저거 뭐야?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옆에나 뒤쪽에 스티커 한번 찾아봐봐. 맞아. 거기 가운데 스티커 있지. 에너지 효율 그거 있고 그 가운데 옆에. 거기에 보면은 소비 전력 얼마 나와?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 70. 그 다음에 와트, W. 자,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1초 동안에 사용되는 또는 1초 동안에 생성되는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비 전력 했으니까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70W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와트라는 단위는 줄 퍼세크라는 단위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 공기청정기는 1초마다 7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력이라는 거는 전기의 힘, 한자로 보면 전기의 힘이라고 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고 1초 동안의 에너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잘 생각하면서 이번 단원 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 배울 목표 읽어봅시다. 학습 목표 시작. 자, 발전소에서는 뭐 하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죠. 그 전기 에너지 만든 거를 학교, 집, 공장 이런 지역에다가 다 이제 보내줘야 돼. 자, 보내주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케이블, 전선이 필요합니다. 전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내죠. 근데 이게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다이렉트로 전선이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딘가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왜 이런 구조들이 생겨났는가,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가 분포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원의 크기로 나타낸 것이다. 자, 파란색 원은 화력발전소, 초록 색깔 원은 원자력발전소, 빨간 색깔은 수력발전소.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보니까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원자력발전소는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바닷가에 위치해.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죠. 다 바닷가에 위치하지. 내륙에는 화력발전소가 여기 하나 있지, 그치? 자,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가 바닷가에 주로 위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끓이고 나면 그 수증기를 식혀줄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주로 위치하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지역은 대부분 바닷가 지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그 동네를 보면은 바닷가에 사람이 많이 살아? 아니면 내륙에 사람 많이 살아? 바닷가보다 내륙에 더 많이 살죠. 그러면 이 바닷가 쪽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내륙 지역으로 보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위치적,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주느냐? 바로 전력 수송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전력 수송,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수송해 주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긴 송전선을 통해 송전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춘다.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여기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 근처에 변전소가 있고 송전탑을 거쳐서 소비지 근처에 있는 변전소가 있고 주상 변압기를 통해 우리 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몇 볼트짜리 전기 쓰고 있어? 220볼트짜리를 씁니다. 근데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도 220볼트일까? 그건 아니죠.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얼마야? 이거 얼마지? 22kV니까 22,000V예요. 자, K라는 거는 10의 3승, 1000을 의미합니다. 1000. 계속 얘기하죠, 이거. 1km는 몇 미터? 1000m. 킬로가 1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22kV 그러면 22,000V.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발전소에서 22,000V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얘가 발전소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여기 숫자 잘 안 보이면 책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22kV로 만든 전기가 발전소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 들어갔을 때 전압이 높아졌어, 낮아졌어? 높아집니다. 자, 이 변전소의 역할은 전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압을 높인 다음에 송전선을 통해서 쭉 먼 거리를 이동을 해. 산에 보면 이런 모양의 탑들 보이지? 이 탑들을 뭐라 불러? 그렇지, 송전탑. 송전탑을 높게 지어가지고 그 탑의 꼭대기로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 전선에는 수십만, 수백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전압을 왕창 높여가지고 먼 거리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소비지 근처에 변전소가 또 있어. 이 변전소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잘 봐. 154, 345, 765 킬로볼트의 전기 에너지가 이 변전소를 지나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럼 이 변전소의 역할은 뭐다? 전압을 하강,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소비지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얼마로 낮춰주냐면 22,900V. 이거 숫자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절대 외우지 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하냐면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상승시키고 소비지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하강시킨다. 그래서 소비지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22.9kV의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집에서 쓸 때는 220V잖아. 아직도 전압이 높죠? 그럼 우리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220V로 낮춰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주상 변압기라는 게 하는 거야.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히터 좀 끌까? 덥지 않아, 너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다이렉트로 전선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몇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는 그냥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 소비지 근처의 변전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책에는 여기가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이런 식으로 표현한 책들도 있습니다. 자, 1차 변전소의 역할은 뭐였어? 그렇지, 전압을 상승시킨다. 2차 변전소의 역할은 뭘까? 전압을 하강시킨 역할을 하고 2차 변전소에서 가정에 들어오기 직전에 주상 변압기라는 걸 거쳐요. 왜 이래? 이 주상 변압기의 역할은 그렇지, 전압을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220V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상변압기 본 적 있니 혹시? 이거 뭔지 알아? 뭐냐면 전봇대에 보면 전선이 이렇게 막 지나가지. 근데 가끔씩 어떤 전봇대에는 드럼통이 이만한 게 달려있어. 드럼통 같은 거. 본 거 같지, 그치? 그게 주상변압기예요. 우리 그림에 잘 보면은 전봇대에 뭔가 드럼통 같은 거 매달려 있습니다. 걔가 주상변압기야.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보내는데 굳이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이유는 뭘까? 전압을 높이면 멀리 간다. 왜 멀리 가죠? 정답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멀리 갈까? 그러면 전압이 높으면 속도가 빠르고 전압이 낮으면 속도 느린가요? 집에 220V잖아, 그치? 스위치 켜면 바로 불 켜지지? 자, 3V짜리 건전지를 가지고 불을 켭니다. 전구를 밝힙니다. 스위치 누르고 나서 한참 뒤에 켜지나? 그건 아니야, 그치? 몇 볼트든 상관없이 속도는 똑같아. 다시. 이동 거리가 다르다. 무슨 말이지? 이동 거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왜 더 멀리 가냐고. 거의 근접했어, 지금. 좋아. 이동하면서 전력을 손실이 되는데,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따 뒤에 나오면 다시 하고, 전압을 높이는 곳과 낮추는 곳. 높이는 곳은 어디였어? 1차 변전소 또는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고, 전압을 낮추는 곳은 소비재 근처의 변전소하고 주상변압기 두 가지가 있었죠.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 까닭. 방금 얘기했죠? 뭐 때문이다?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전기 제품을 쓰다 보면은 전선이 따뜻해지는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핸드폰 충전할 때도 막 따뜻해지지 않나? 그거 왜 그러냐면 전선이 있어.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 걸까? 그치? 얘는 전자의 흐름이야. 그럼 전자들이 이 전선 속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 전자의 흐름이 방해된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맞아?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걸 얼마나 방해하느냐,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라 그래. 저항. 전기 저항. 전기 저항으로 인해서 전자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항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지, 자, 보면은 전자들이 전선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보통 전선의 재료는 뭐죠? 구리야, 구리. 구리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지. 자, 이 구리의 안에는 수많은 양의 원자 핵들이 들어있어. 그쵸?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원자 핵에 자꾸 부딪힙니다. 매끄럽게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원자핵 때문에 부딪혀서 방해를 받아. 그래서 방해를 많이 받으면 저항이 큰 거고 방해를 적게 받으면 저항이 작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근데 전자들이 원자핵에 충돌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을 해. 자, 이 열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인 거지. 자, 에너지는 없었던 거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있었던 게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열 에너지는 다른 무언가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걸까 여기서? 그렇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많이 바뀌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선의 전압을 높여서 멀리까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압을 높이는 이유가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서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맞아요, 솔직히. 왜냐면 전압을 높이지 않으면 열로 손실된 에너지가 많아서 멀리 못 가, 이게. 전압을 높이면은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실 전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손실 전력이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저항이 크고 전류가 클수록 크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냐면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라는 값을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P가 뭐냐면 P는 전력이라는 뜻이야, 전력. 전력 아까 뭐라 그랬어? 전력. (1초) 동안의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1초 동안의 에너지. 그럼 손실 전력은 1초 동안 손실되는 에너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 전력이라는 값은 I제곱 R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지만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저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원래. 다르게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 앞에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P라고 부르던 값이 이거 전력 말고 또 하나 있었지? MVP. 그때 P는 뭐였어? 다 까먹었지? 운동량이었죠. 운동량도 P고 전력도 P라고 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절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고. 자, MVP. MVP 하면은 또 P로 끝나는 영어 단어 하나 생각 안 나나? VIP. VIP 무슨 뜻이야?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식은 VIP로 구합니다. 여기서 V는 뭘까? 볼트니까 뭐야? 전압이다 그래, 전압. I는 뭘까? 이거 나오죠, 앞에. 전류. 자, 원래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오메 법칙 배운 적 있지? 오메 법칙 식은 기억나니 혹시? 식 기억 안 나? 오메 법칙. 기억은 나지? 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었잖아. 이런 기호 본 적 있지? 본 적은 있지, 그치? 자, 오메 법칙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V는 IR. 여기서 R은 뭐야? R은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V는 IR이라는 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증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증가한다. 그러면 자, 이 식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IR 곱하기 I니까 I 제곱 R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로 V는 IR에서 I에 대해서 정리하면 R분의 V가 되잖아. 여기 I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그럼 V 곱하기 R분의 V니까 어떻게 돼? R분의 V 제곱. 전력을 구하는 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할 수도 있지만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 전력을 구할 때 이 세 개의 식 중에서 어떤 식을 써야 되느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책이랑 여기 앞에 화면에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왔지. 손실 전력 구할 땐 뭘로 해야 돼? I제곱 R로 해야 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닌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개념이야.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또 변전소 거쳐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자, 여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전압도 변하고 전류도 변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자. 무시하자는 게 뭐냐면 요 구간만 보든 여기를 거쳐서 변하는 거는 빼고 요 사이들만 보자 이거야. 자, 이 사이들만 봤을 때 얘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압의 크기가 얼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전압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수많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송전선 자체에는 저항이 있는 송전선 자체의 저항 때문에 전압이 서서히 감소하게 돼요. 그 전압으로 인해서. 하지만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변하지 않냐면 전류는 일정합니다. 그럼 이 식들 봐봐. 첫 번째랑 세 번째 식은 전압이 들어가지. 얘들은 전압이 계속 변해. 변하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적분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건. 그래서 이걸 적분하느니 차라리 변하지 않는 값을 집어넣으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 무조건 I제곱 R 요것만 써야 된다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이거. 손실 전력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 I제곱 R. I가 뭐야? R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해서 손실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류를 지금 너무 어렵지, 그치? 자, 쓰면서 합시다.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야. 이 값을 줄이기 위해서 얘들을 손실 전력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I 값을 어떻게 해야 돼? 감소시켜야 되죠. 얘가 작아져야지 얘가 작아질 거 아니야. R 값은 얘도 줄여야 돼. 그런데 송전선의 저항은 송전선 자체를 교환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야? 전류값이야, 전류값.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주면은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 어떻게 줄여주는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요 글 안에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는 뭐야? 굵게 만들어서 저항을 줄인다. 근데 송전선을 바꾸지 않는 한 저항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송전선은 그대로 두고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어떻게? 높이는 방법이야.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든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까 오음의 법칙 봤죠?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아.
오음의 법칙을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잘 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가 무한정일까 한계가 있을까? 한계가 있죠. 자, 그것을 생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생산전력. 말 그대로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자,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얘도 어차피 전력이니까 VI로 계산하면 되겠지. 즉, 이 값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생산전력은. 그러면 생산전력은 일정한데 전압을 높였어. 전압을 높이면 I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게 되겠죠. 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류는 2배 감소하고, 전압을 3배 높이면 전류는 3배 감소해야 되겠지.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이것을 왜 오음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전압을 2배가 되면 전류가 몇 배가 돼? 2배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4배가 된다는 얘기지. 발전소에서 좀 만든 전기 에너지가 전압을 2배 올렸더니 전기 에너지가 4배가 된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요거 생산 전력이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든다. 전류가 줄어드니까 손실 전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 여기 송전이라고 나왔는데, 송전이가 나왔는데 어차피 생산한 전력을 그대로 송전하는 거니까 생산 전력이나 송전 전력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변압기. 변압기라는 건 뭐냐면 변은 변화시킨다는 뜻이고 압은 무슨 뜻일까?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전압.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변압기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뭐 그 변압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책에 나오기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문제가 나오면.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주상 변압기. 전봇대 가다 보면 이런 통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있는데 얘가 변압기, 전압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자, 확인하기 1번. 저항이 R인 전기기구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전기기구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P는 원래 기본은 뭐야? VI라 그랬죠? 근데 저항이 R이고 전류가 I래. 전압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면 돼? I제곱 R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전기기구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 I제곱 R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 문제, 전력을 수송할 때 전력은 그대로 두고 전압만 2배로 증가를 시키면 송전선에서 없어지는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을 2배로 증가시켰대. 그러면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될까? 봅시다. 자, 손실 전력 구하는 방식. I제곱 R이었죠. 그런데 수송하는 송전 전력, 생산 전력, 송전이라 씁시다. 송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였어. 자, 문제 보면은 전력은 그대로 두고 얘는 일정하게 둔다는 거죠. 얘는 그대로 두고 전압을 2배를 증가시킵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 어떻게 돼? 2분의 1배가 되겠죠. 자, 전류가 2분의 1배가 됐어. 그럼 전류의 제곱하면 얼마 되겠어? 그렇지. 4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되는 거야. 전압을 2배 하면 전류가 절반으로 줄고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배로 줄어든다. 만약에 전압을 10배로 했다. 전압을 10배로 하면은 전류는 몇 배가 돼? 10분의 1이 되겠죠. 전류가 10분의 1이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면 전압을 높이지 않고도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송전선의 굵기를 증가시키지 않고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 자,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의 재료가 구리죠. 자, 구리보다 전기 저항이 더 작은 물질이 있어. 은입니다, 은. 근데 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 비싸서. 만약에 은을 저기 전선에다 다 썼으면은 도둑들 판척했지. 다 잘라갔을 거야, 전선들. 자, 근데 은보다도 더 전기 저항이 작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초전도체라 그래요.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혹시 배웠나요, 앞에서? 여기 신소재 단원에 나오지 않나? 아, 그걸 안 했어? 초전도체는 저항이 아예 0이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0이야. 전압을 높이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근데 현재 초전도체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왜? 맞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만 전기 저항이 0 되는데 그 특정 온도가 대략 한 영하 100도 정도 됩니다.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전기 저항이 0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써서 손실 전력 줄이는 양하고 영하 100도 유지하는 거 하고 수지 타산이 안 맞겠죠, 이거? 자, 다음은 전력을 수송하는 전압과 송전탑의 높이와의 관계, 전봇대와 지하 전력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교과서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전압과 송전탑의 높이를 비교해보면은 765kV짜리는 높이가 93m야. 345kV짜리는 높이가 50m고 154kV는 높이가 33m. 전압이 높을수록 높이가 어떻게 돼?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동해시는 전봇대들이 있지, 길 가다 보면. 근데 새로 이제 꾸며지는 그런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전봇대가 없어. 전봇대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전선들을 땅에다가 다 묻어둡니다. 그래서 지하 전력구라 불러요, 이걸. 땅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전선들이 지나가도록. 전봇대에서 막 선들 지나가는 거 보면 보기 안 좋잖아, 이게. 그래서 땅속에다 묻어두는 지하 전력구를 표현한 거예요, 여기. 자, 첫 번째 문제. 가에서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지는 까닭. 그 이유가 뭐냐면 전압이 높아지면 번개가 치듯이 송전선 주위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만약에 이 교실에 고압선이 하나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지지 않고도 근처에만 가도 여기서 내 몸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번개 치듯이. 감전돼서 죽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압이 높을수록 사람하고 땅에서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전압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송전탑을 건설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 송전탑을 그냥 높게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탑이 높아지려면 탑 자체가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더 많은 땅이 필요하게 되고 건설 과정에서 주위 환경을 많이 훼손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며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느 동네 송전선 지나간다. 그럼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 플랜카드 걸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잘 해결이 돼서 거기에 만약에 송전선이 지나간다. 그럼 그 지역은 전기세 감면 혜택을 받아요. 뭐 1년에 70몇만 원씩 받기도 해. 선생님 부모님 사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지금. 왜? 코고는 소리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앞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자고 있을까 애들이? 못 자겠지, 그치? 그만큼 내가 편하다는 거겠지 뭐. 자, 넘어갈게요. 자, 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고 사례를 들어보자. 뭐 바람이 세게 불면은 전봇대가 넘어져가지고 전선 끊어지고, 이 전선이 끊어진 게 땅에 어디 물고 있는 데 닿으면은 감전사고 일어나고, 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놓친 학생들은 나중에 유튜브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서 보세요. 전선을 지하에 묻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것을 발표해보자. 일단 장점으로는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좋고, 전자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막 전선들 너저분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도시경관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매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땅에 굴을 파야 되니까. 그리고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가 어려워.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저기 끊어졌다 이런 것들이. 근데 땅속에 묻혀 있으면은 어디가 끊어졌는지 못 찾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나오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소비자 사이의 전선을 통한 양방향 통신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막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지역에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지금은 예측을 통해서 보내요.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여기는 가정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여름에 더 보내고, 이거를 예측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지능형 전력망은 쌍방향으로 통신돼서 거기서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신호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의 전력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소비량이 적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이 지역으로 돌려서 공급해주고, 또 기존 전력망의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해서 더 많이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뭐 이러한 시스템을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이거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이 높아지는 까닭. 감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선을 지하에 묻을 때의 장점. 감전사고 방지되고 도시경관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전자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송전선에는 높은 전압으로 많은 전류가 흐른다. 송전선 주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전자기파들이 방출이 되고 이 전자기파가 송전선 근처의 생태계하고 주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전자파 안 좋다 그러지? 그 안 좋다는 게 밝혀진 거 없어. 사실 막연해. 지금 여러분들 전자파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 여기 이 공간에 엄청나게 수많은 전파들이 지나가요, 사실은. 근데 송전선, 고압의 송전선이 지나가면 그보다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이 되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솔직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냥 안 좋은 것 같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란이라고 표현을 했죠. 영향에 관한 논란. 안 좋다가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단원에서 오늘 배운 내용이 제일 어려운 내용일 거야.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오늘처럼 막 이런 것들 안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